그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어쩌면 인터넷의 부고기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인퍼바 보고서를 보니까요, 2025년에 처음으로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51%를 비인간, 그러니까 봇이 차지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인간이 인터넷에서 소수가 된 겁니다. 한때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죽은 인터넷 이론이 이제는 그냥 통계로 증명된 현실이 된 셈이죠. 오늘 저희는 이 현상의 중심에 있는 AI 슬럽, 즉 인공지능이 쏟아내는 저품질 컨텐츠의 본질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 거대한 AI 슬롭의 물결이 과연 우리의 정보 생태계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어떤 조직적인 공격일까요? 아니면 그냥 피할 수 없는 기술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스러운 부작용일 뿐일까요? 저는 이게 단순한 디지털 쓰레기가 아니라 신뢰와 지식체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명백하고 의도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문제의 심각성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동기와 결과를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AI 슬롭을 단지 악의적인 선전 도구로만 보는 건 뭐랄까, 현상의 일부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과거 인쇄술이나 라디오가 등장했을 때처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역사적 패턴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간 사회는 이미 이 새로운 현실에 고통스럽지만 또 창의적으로 적응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상은요, 그냥 저품질 컨텐츠가 좀 늘어난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이걸 인식론적 역전, 그러니까 에피스테믹 인버전이라고까지 부르는데요. 그 말은 즉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 자체가 마비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가장 소름 돋는 사례는 2024년에서 25년 루마니아 선거에서 나타났습니다. 극우 정당들이 의도적으로 아주 조잡하게 만든 AI 이미지와 밈수만 개를 틱톡이랑 페이스북에 살포했거든요. 예를 들면 자당 후보가 루마니아의 어떤 전설적인 영웅과 함께 서 있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이죠. 누가 봐도 어설픈 합성인데 그 목적은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풀뿌리 지지가 엄청나다는 거짓 인상을 만들고 전통 언론의 감시망을 피해서 국수주의적이고 또 반 LGBT적인 메시지를 퍼뜨리는 것이었죠. 이것이야말로 정보 생태계를 오염시켜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명백한 의도가 담긴 공격 행위라고 봅니다. 그 루마니아 사례는 확실히 섬뜩하네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이 이 기술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죠. 근데요, 그 조잡한 AI 밈들이 정말로 유권자들의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기존의 극우 성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만 퍼진 그들만의 메아리빵 현상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선전의 의도와 실제 영향력은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이런 선전이 가능해졌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저는 그 동력이 정치보다는 돈에 있다고 봅니다. 돈이 동력이라는 말씀은 결국 상업적 이익 추구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건가요? 하지만 루마니아 사례처럼 저렇게 명백한 정치적 목표가 있는 활동을 단순한 돈벌이로 치부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그 정치 선전이 올라타는 인프라가 바로 돈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터넷을 떠도는 그 기괴한 새우 예수, 쉼프 쥐저스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왜 이런 걸 만들까요? 여기엔 정치적 메시지가 전혀 없거든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멘이라고 댓글을 달게 만들어서 알고리즘상 참여도를 높이고 그 계정의 신뢰도를 쌓은 뒤에 결국에는 사기 링크나 저품질 상품 광고에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레딧 이용자들이 이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NCTification이라고 부르더군요. 플랫폼이 처음에는 사용자를 끌어모으려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점차 광고주와 플랫폼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꼬집는 말이죠. 결국 기업의 탐욕이 봇과 AI가 활동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줬고 정치 선동가들은 그냥 잘 닦인 고속도로에 무임승차한 셈입니다. 그 말씀은 기업의 탐욕이 판을 깔아주었고 정치적 행위자들이 그 판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군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파괴적인 영향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AI 크롤러가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다시 학습하고 그 AI가 또다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이 끔찍한 피드백 루프는
정보의 근원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아무런 의미도 실체도 없는 그냥 데이터 찌꺼기일 뿐입니다. 이건 단순히 인터넷이 더러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식체계 자체가 붕괴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지식체계 분매라는 표현이 주는 위기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붕괴라기보다는 재편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수동적인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이 현상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인간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어둠의 숲, Dark Forest로의 피난입니다. 과거의 인터넷은 모두에게 열린 광장이었다면 이제 그 광장은 소음과 거짓말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곳이 된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인터넷을 떠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어둠의 숲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인 비공개 디스코드 서버나 소수의 구독자만 받아보는 뉴스레터, 친구들만 있는 단톡방 같은 곳들 말이죠. 잠깐만요. 진짜 인터넷은 이제 사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알고 있던 개방된 광장으로서의 인터넷은 사실상 죽었고 이제는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응접실의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단순히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접근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진짜 인간적인 교류가 일종의 프리미엄 서비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편의 본질이죠. 정보의 불평등이라는 위험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The Anti-Slave-Book이라는 자료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와요. 이제 온라인에서 가장 귀한 가치는 인간임, 즉 Proof of Life를 증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AI가 흉내낼 수 없는 미묘한 농담, 개인적인 경험담, 날것의 감정 표현 같은 것들이죠. AI 슬롭이 넘쳐날수록 역설적으로 진짜 인간의 신호, 휴먼 시그널은 더 비싸고 귀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붕괴 속에서 새로운 질서와 가치가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간 신호가 귀해진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소수의 디지털 엘리트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대다수의 평범한 이용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진짜 인간의 생각인지 아니면 정교하게 위장한 봇의 선전인지 구분하기 위해 매 순간 의심해야 하는 극심한 인지적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조차 AI가 생성한 검색 결과 쓰레기를 걸러내지 못해서 지금 허덕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이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어둠의 숲을 찾아 나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들이 사실상 무력한 방관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저는 사람들의 적응 능력을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이미 나타나고 있거든요. 2024년 미국 대선 이후를 한번 보십시오. 허위 정보와 혐오 발언으로 가득 찬 X, 구 트위터에 환멸을 느낀 수많은 이용자들이 탈중앙화 플랫폼인 블루스카이로 대거 이주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125만 명 이상이 이동했는데 이건 이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느냐의 선택 자체가 중요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이건 무력한 방관이 아니라 발로 하는 투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을 옮기는 것이 의미 있는 저항이라는 점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또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것일 뿐 AI 슬롭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블루스카이라고 해서 AI 본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텐데요. 네, 물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저항의 방향성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이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문화적 규범을 만들고 있어요. 틱톡에서 유행하는 과소비 코어나 디인플루언싱 같은 트렌드를 보십시오. 이건 AI 슬롭의 배후에 있는 상업주의와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직접적인 문화적 반격입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거 사지 않겠다. 인플루언서가 광고하는 거 사지 않겠다. 이런 선언인 거죠. 네덜란드에서 큰 인기를 끄는 오프라인 클럽처럼 아예 디지털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이것들은 모두 사용자들이 무력하게 휩쓸리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를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월요일 논의를 점리를 보겠습니다.
AI 슬롭은 명백히 우리의 정보 환경과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위험한 도구입니다. 그 배후에 정치적 의도가 있던, 상업적 탐욕이 있던, 그 결과로 지식의 가치가 떨어지고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소수가 어둠의 숲으로 피신하는 동안 개망된 광장에 남겨진 대다수는 오염된 정보의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더 강력한 대응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AI 슬롭이라는 도전이 거대하고 위협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논의를 통해 이것이 인터넷의 종말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인터넷으로 진화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소통 방식과 공동체를 만들어 왔거든요. 지금은 그 과정이 무척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뿐이죠. 기술에 대한 공포에 매몰되기보다는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더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고 분산된 신뢰를 재건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더 생산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생성한 정보의 바닷속에서 진짜 인간의 목소리를 찾아내고 신뢰를 재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지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